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에 앞서 어제 올려놨던 영상에서 댓글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역시 구독자님들이 응원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계속해서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더 많고 더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런 메비우스 띠와 비슷한 것 같아요. 상승기 때는 상당히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신규 구독자님들에 대한 또 생각과 패턴이 또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응원이 많이 나오다가 또 하락기 때가 되면 또 그만큼에 따른 악플과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내성도 좀 갖춰지긴 하지만, 이게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선에서도 민감하게 좀 휘벼파서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어, 글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러면 약간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내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시장을 안정성을 좀 더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투자 시장에 대해서 자꾸 인색하고 경색된 이야기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따른 또 약간씩 그 수위를 좀 조절하려고 이런 멘트를 좀 한 것 같고요.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공급의 불균형 여파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게 인플레이션 고점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촉매의 실질 인플레이션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풀어서 설명을 드렸죠. 짧게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가 그쪽에 따른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채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자원 채굴을 하는 겁니다. 코인 채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 공급이 상당히 쉽지 않으니까 중간재 제품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어느 정도 재고가 그 전에 쌓아놨던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즌이 아무래도 상반기 정도 때까지는 그 재고를 계속 소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버텨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은 힘들겠죠. 그게 계속 버텨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실제 인플레이션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정말 시기가 진짜 좋아서, 시장이 정말 좋아서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국가를 갖고 있는 국가의 그런 백신의 보급률을 어느 정도 일정히 해주고 나서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었을 때에 따른, 그리고 거기에 수직 계열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프로세스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라고 간주를 했었을 때, 비이상적인 소비 심리가 순수하게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비로소 연준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지만, 저번에도 이 내용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예측하기 정말 힘들 것 같다. 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서야 그 언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업급여 확대 고용을 억제하고 있는 점은 인정을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9월 6일까지 실업자에 대한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9월 6일까지 마감이,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그 시점 이후에 아마 아니면 이전에 이야기가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에 힘입어서 경제와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실질 GDP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아마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샘프라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시행 조건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첫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
되게 되면 그때 조정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이 가장 크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이 점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영상은 만들어놨지만 아직 제공을 못해 드렸던 부분은 이번 주말 시간에 맞춰가지고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 다음 주 주말에 맞춰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뉴욕의 연은 총재가 MBS 채권 매입에 금융 환경이 목표로 정한 정책이 좀 있다고 이게 주택 시장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1.23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뭐 달러 인덱스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유가 부분을 좀 언급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연준 인사들의 증언을 소화한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 미 국채 금리 하락, 유로화 강세 등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내용과 유가의 배럴당 73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원유 재고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하는 가운데 오펙과 산유국들이 8월부터 추가 감산을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죠. 물가 예상치는 넘었는데 선제적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은요. 숨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실제 이게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물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 백신이 또 뿌려주고 하면 이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게 오히려 꺾여서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한번 꺾이면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될까? 여기에서 하나 더 올리고 여기서 방치하고 한 번 더 올려서 좀 방치해 놓고 꽤 많이 올라갈 만큼 올려놓고 그 뒤부터 조금 제동을 걸려고 하는데 그래서 립 서비스가 최근에 좀 더 짙어졌던 배경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JP모건 블록체인 활용한 첫 레포 거래를 성사를 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의 월가 쪽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한 패턴은 딱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으로 새로운 금융 먹거리를 만들자. 그 안에 또 디파이라는 게 있고 그 디파이 안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금융 쪽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그쪽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머스크도 못 막은 도지코인 최고가 대비 76% 폭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코인들이 폭락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시가총액 추이를 또 보게 되면 1위부터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 테더, 4위 바이낸스 코인, 5위 에이다, 6위가 도지입니다. 도지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빠져주고 다른 코인들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저는 도지가 상위 코인 쪽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면 올해 시즌에 대한 종료의 픽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테더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도지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XRP가 올라가든지 그 셋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다 이유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코인들이 거의 다 손실률이 70% 언더일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팔, 비자, 블록체인, 캐피탈이 3억 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를 참여했다라는 내용과 파월 연준 의장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사 요 이야기를 했으니 패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사채의 인명가 하회,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회사인데 회사채로 끌어들여서 거의 시가총액의 거의 대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도를 매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할 때 나중에 숏배팅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주식을 사모으는 전략은 전 글쎄요. 예. 초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국의 최대 간편결제 알리페이 엔드체인 기반의 NFT를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화상안을 이용을 해서 지열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네, 비트코인의 채굴 청사진을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채굴을 해서 그렇게 생태계 환경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겠죠. 왜냐, 채굴을 수용을 해주는 대신 그 수용을 했다라고 해도 탄소세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중동의 첫 비트코인 ETF의 오늘 좀 분위기가 그나마 조금 더 좋아졌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나안이 나스닥에 IPO가 되어져 있는 회사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 암호화폐 채굴 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왜 카자흐스탄을 뽑았을까요? 1kW당 시간당 1kW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5센트로 전세계 평균 전력 요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으로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발키리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이 연기가 됐는데 이 연기됐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올해 가장 중요한 시점은 ETF를 기다리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월달 부분으로 체크를 하고 10월달 것 통과 안 되면 시즌 종료죠. 네, 그러니까 코인의 시즌 종료가 아니고 ETF에 어차피 결정될 수 있는 올해 마감 기한은 10월 달에까지이기 때문에 10월까지 통과가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올 10월 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응선수 씨가 또 머스크처럼 또 막말을 또 하셨네요. 소신껏 발언이라고 하지만 암호화폐 휴식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 대정문 질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찐반등 저스틴 선 레벨 58 정도 되셨던 분이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트윗에서 저스틴 선 I am buying 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사겠다 하고 지금 약간 절묘한 타이밍에 또 빨갛게 물들고 있는 시점에 또 어느 정도 또 수익을 내고 계시는 저스틴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비트만 사는 게 아니고 니 트론이나 저스트나 선이나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고래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자, 고래들 지갑 훔쳐보기라고 해가지고 수치상으로 상위 0.68%의 지갑이 전체 비트코인의 87%를 보관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실제로도 거래소 지갑이 포함이 되어져 있으며 고래들이 여러 개의 지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다.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좌우할 만큼 다량의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데 상위 10.93%의 지갑에 99.14%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으며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소유한다는 법칙에 비춰보면 매우 불공평한 분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내용을 제가 왜 갖고 왔냐가 중요하겠죠. 그거는 무엇이냐면 요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불공평하다. 탈중앙화된 형태가 아닌 것 같다. 세상은 절대로 블록체인이 처음에 나왔을 땐 탈중앙화 모델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산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근본적인 형태로 해석을 해보면 절대로 탈중앙화 모델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은 코인을 상당히 미래 가능성을 보고 베팅을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이 다 공통화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수가 아직도 대다수가 야 코인은 사기야. 코인은 문제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인구 대비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대부분 사람들 똑같은 생각으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고 하면 분배에 대한 비가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분배에 대한 비도 그렇게 약간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빈부의 차가 워낙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평등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가져가기에는 사회적 모델링이나 자본주의 모델링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자꾸 탈중앙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초반에 공부를 했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기도 했었지만 시선으로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네. 돈 많은 친구가 더 코인을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한 명 한 명씩 이게 사회주의지 뭐겠습니까? 예. 사회공산주의지 뭘까요? 예. 물론 이제 생각이 다 동일하면 그럴 수는 아니겠죠. 그리고 디파이 락업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를 하회했다. 최근에는 디파이 쪽이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이 분위기를 바뀌려고 하면 웬만하면 NFT 쪽에서 먼저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NFT 쪽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3대 부호 비트코인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멕시코 3대 부호의 한 명인 분이 최근 인터뷰에서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며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인들의 자산을 옮길 방법은 찾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마이클 노보그러츠가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조치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이동하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경색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추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급 부분도 눈치가 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런 지갑이 나중에 또 일부 그런 또 매매에 대한 거래량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또 추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수급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는 그런 심리적인 측면으로도 추정을 좀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아마 9월 달에 그 자금 측면이 좀 더 심하게 될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콩의 선거제 개편이 이번 9월 달에 있는데요. 이때도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산당 100주년이 7월 1일 날 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으니까 터울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의 저런 행동적인 측면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이 뒤부터는 매우 주관적이고 저의 소설과 소설적인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갔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홍콩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국과에 대한 사고와 좀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홍콩의 1인당 GDP 소득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대부분. 이웃나라 쪽으로 갈 확률이 꽤 높겠죠. 네, 이웃나라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한국이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싱가포르이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 대만도 있겠지만 탈출구의 엑시트는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이 좀 더 괜찮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을 좀 더 입주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어차피 외국인 수용을 인구가 약간씩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양 받을 거 홍콩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수용을 해서 그만큼 자금력이 또 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는 좀 받아서 인원을 좀 채우고 그 인원의 그 어느 정도 그 자본을 또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약간의 세수 부분을 또 충당을 하면서 약간의 하위 계층에 있는 쪽을 좀 부담률을 더 낮춰주는 효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저의 소설 같은 생각인데 또 여기에 단일 민족에 대한 시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뭐 중국의 핏줄로 또 보게 되면 또 그것도 또 한국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 저는 뭐 그냥 중립을 요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디에 색깔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세금에 대한 부담률이 앞으로 더 올라가는데 앞으로에 대한 대기업이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지갑이 두툼한 외국인을 어떻게 보면 한국 쪽으로 입주를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방향성이 좋은데 한국이 분단 국가잖아요. 근데 올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이 올 수 있는 쪽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미국인이 올 수 있겠습니까? 시간으로 따진다고 해도 유럽인이 올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기는 오겠지만 다수가 거의 보게 되면 중국인이 제일 많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왜 그러냐? 일본 쪽은 당연히 어차피 경제 부분이 회복을 한다라는 시점이 전체에 대한 1인당 국민 소득에 대한 부가 더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고 이제 막 회복을 다시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쪽은 패스하고 오히려 드라마틱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유일무이하게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 수도 또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일부 인구는 그 나라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뭐 한국이든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런 쪽으로 다 분포해서 아마 살 것인데 적절하게 그것도 일부 수용을 해서 받으면 사회경제 시스템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약간 중하위 계층에 있는 수혜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자본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고 또 다른 사회적 시선 좀 더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에 있는 대기업에서 쪼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수 창출 능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을 더 만들 수 있는 구도도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 좀 또 뻘소리를 또 많이 했는데 그 다음으로 독일의 축구협회 토니 크로스, 토마스 밀러 디지털 카드에 선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중국 마이너 해외 이전 등으로 한 100 정도 수치의 수준의
밑돌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번에도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전에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오히려 두 가지 의견이 갈립니다. 누구는 현재에서 약간 홀딩 된다. 오히려 여기서 추락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여기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네,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해당에 있는 그 수치가 실제 중국에 있는 게 지금의 미국 쪽에 IPO를 해놨던 회사들이 채굴 주문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아놨던 시점입니다. 그거를 하나하나씩 소화를 해서 풀가동을 해도 충분히 중국에서 잠깐 채굴이 정지됐던 부분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 정도에 대한 마지노선은 저는 지켜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그쪽에서 채굴 주문 수량과 어느 정도에 대한 여유 캐파 부분이 아직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 가능한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어느 정도는 지켜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 또 해시레이트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분위기도 중요하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에 있는 이 하반기에 대한 농사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해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쉽지 않은 장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수익률도 상당히 비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에 따른 지식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만큼에 대한 마음의 뚝심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시즌 종료가 되면 어떤 코인이 괜찮을 것이고 어떤 전략으로 하는 게 또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꿀팁과 수혜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 8월 달 정도가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전때까지는 저는 계속 요 전략을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계속 언급해 드리는 바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한 7, 80% 정도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계속 이 시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선절을 하고 다른 코인을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또 갈리겠죠. 나는 지금 상패 코인인데 그러면 이걸 선절을 해야 될까요? 봐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통상적인 정상적인 알트코인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어차피 내년부터 세금의 변동폭이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평단이 올 때까지는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전 낫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상패 코인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바이낸스나 이런 쪽으로 좀 해외 쪽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따로 이력 관리 부분에 대한 고객센터에다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물어보신 게 낫겠죠. 네. 이게 이제 증빙 서류 부분으로 인해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이것도 나중에 두 번 억울할 확률도 꽤 있기 마련이죠. 어떤 거래소권은 소명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거래소는 소명을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무서 쪽이 상당히 또 부지런하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한다고 하면 시즌이 거의 종료되기 직전에 세금에 대한 그런 상식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마이너스가 많이 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또 본전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셔도 상관이 없지만, 또 내년에 또 다른 접근으로도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쪽에 대한 또 상식적인 측면도 쌓아두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장기적인 또 관점으로 또 이미 수익이 너무너무 많이 났는데 지금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또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건 세금을 어떻게 전략을 할 수 있는 세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이 쌓이면 세테크에 따라서 상당히 좌지우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10억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왜 올려놨냐. 앞으로 인구 밀도 부분하고 은퇴자도 많아지고, 실제로 더 짧게 이야기를 하면 돈 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다수 예, 연봉의 절정이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그 절정의 피크 타임을 넘어가게 되면 연봉이 다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네, 전문직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대부분 직장인들이 거의 다 폭락을 해요. 왜냐? 은퇴하고 다른 걸 준비를 했다고 해도 자기 몸값 그대로 그 정도만큼의 연봉을 책정을 해서 맞춰서 과거에 뭐 부장님, 임원급 그 정도 연봉을 못 맞춰서 갑니다. 최소 직장을 다녔던 연봉 대비 정도를 맞추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 정도에 따른 근속 연수를 포함한 연봉을 책정을 해서 회사가 지급을 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전체의 1인 국민의 소득비도 하락을 하겠죠. 추락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왜?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국가가 국정 운영을 했었을 때 운영비를 각출을 해야 되는데, 태어난 아이는 없고, 근데 여기에서 원래 고령자에 따른 세수를 걷지 않아야 하는 게 원래 롤 모델인데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령자한테 일부 부담률을 좀 더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 자꾸 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를 지금 시점에서 안 하게 되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그리고 손자분들도 계셨던 분들이 이제 뭐 본인 집 안에 이제 손자도 있다고 하면 그런 금융에 따른 그런 공부는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증권협회에서 해당에 무료로 또 그런 강연 같은 거를 또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해당의 그 질병 사태로 인해서 아마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